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지 정확히 2달째 되는 날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취임 2달 만에 지지율 30%대를 찍는 역대 최초의 대통령. 이 어려운 걸 윤석열이 해냅니다. 역시 대단해.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박수. 대단해요. 게다가 나토 순방 때 민간인이 탑승했다라는 논란에 이어서 주말쯤부터는 이제 전 코바나 콘텐츠 직원까지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이준석 징계와 관련된 국힘당 권력싸움 이슈까지, 이게 여론조사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다음 주에 발표될 지지율은 더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지지율은 다 대한민국의 기록이 될 거예요.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윤석열은 지지율이 의미 없다, 지금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국민들의 뜻이 지지율이잖아요. 근데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들만 보겠다. 이 윤석열이 정의하는 윤석열의 정신 상태의 국민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국민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7월 8일이죠. 뉴스프리존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윤석열의 취임덕 원인을 14가지로 나열한 기사였어요. 이제 이게 유튜브 채널 새날이라는 채널의 방송을 정리한 건데,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이 국민 통합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윤석열은 취임식 연설에서도 취임 이후에도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갈라치기, 전 정권 보복 수사, 이런 걸 더 집중하고 있죠.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라는 지적을 받자 윤석열이 뭐라고 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뺐답니다. 근데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35차례 언급을 해요. 아니, 자유는 당연하지 않아서 35번을 언급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늘 국민 하지만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거의 모든 게 다 나쁘지만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거.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다면 인사임명을, 김건희를 이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측근의 인사들이 전부 부하들, 지인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바른 소리를 할 사람이 없죠. 한다고 한들 윤석열이 들어먹을 인간도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서 윤석열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거 있죠. 전 정부와 비교하기. 저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고 금방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팬데믹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퍼진 초창기 때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줄을 서서 기다렸던 거. 그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한 장 가격이 막 엄청나게 치솟았고 그마저도 구하지 못할까봐 국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혼란, 국내의 마스크 대란, 전에 없던 충격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에 펼쳐진 것이었죠. 윤석열은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할 방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달랐어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본과의 외교 마찰, 코로나 팬데믹에도 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되든 안 되든, 방법이 있든 없든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신뢰를 줘야죠. 극복할 수 있다, 방법을 꼭 찾아내겠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 말입니다. 대통령이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하면 그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코로나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죠. 윤석열이었다면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 대처할 방도가 없다, 이랬겠죠. 그럼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거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이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던 2020년 2월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책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어요. 마스크 확보를 위한 비상 프로젝트를 펼치죠. 그게 홍해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 있죠.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담긴 프로젝트 이름이었어요. 홍해 프로젝트. 그 뒤로 청와대 전체가 마스크 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요. 3월 말까지 하루에 2천만 장,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의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총 지원할 테니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3월 6일 친히 마스크 생산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을 독려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약국에서 2부제, 5부제 운영하던 게 어느 순간 확 풀리면서 괜찮아졌죠. 그 혼란의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도 아니었는데 마스크의 물량이 갑자기 그렇게 확 풀렸다는 게, 정부가 총력을 동원해서 프로젝트를 가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일부 쓰레기 같은 언론들은 마스크와 관련해서 가짜뉴스나 내보내고, 뭐 김정숙 여사와 마스크 업체가 마치 무슨 대단한 비리를 저지른 양 의혹 보도를 했었죠. 근데 그 다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걸 아직도 믿고 있는 개돼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스크 대란 중이던 2020년 3월 17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노란색 마스크를 착용한 거였어요. 참석한 관료들 대부분 흰색 마스크나 보건용 하늘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대통령 혼자 노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에 확 띄었죠. 노란색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그분들은 4월이 다가오니까 세월호를 연상하게 하는 노란색 마스크를 낀 거 아니냐 이러고 앉아있고, 어떤 인간들은 당시에 개발된 나노 섬유 필터 마스크를 착용한 마스크냐, 대통령 혼자 살겠다고 신기술이 들어간 마스크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죠.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팩트는 뭐다? 그 마스크는 대전의 어느 한 마을 공동체의 활동가들이 직접 만든 수제 면 마스크였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서 방역이 가능한 면 마스크를 착용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든 그 면 마스크를 청와대로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나노 섬유 필터 최첨단 소재 이딴 거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그런 노력과 수고를 아니까 그 단체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 그 단체에서 제작한 노란 면 마스크를 착용한 거거든요. 무언의 메시지죠.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고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한다는 대통령의 감사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 단체의 임정혜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생각하자는 뜻에서 면 마스크를 보내드렸다. 재난복이 노란색이라 그 색에 맞춘 것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침체해 있으니 밝은 색의 마스크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착용한 모습을 보고 참여했던 동료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라고 말을 하죠. 코로나의 확진세가 어느 정도 잡히던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집필팀은 책에서 이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스크가 표정을 가린 시대에 자연스레 서로를 멀리하고 경계한 가운데서도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국민이 있었던 덕분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요. 1997년 IMF 경제위기 때 장롱 속 돌반지까지 찾아내 금을 보탠 국민이 있었다.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직접 찾아가 검은 재앙을 땀으로 닦아낸 것도 국민이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그 소리 없는 헌신의 총합이 곧 방역 선진국 대한민국의 진가였다. 그 위대한 국민께 거듭 무한한 존경의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마지막 문장. 그 위대한 국민께 거듭 무한한 존경의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여러분, 이게 청와대에서 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의 기본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지지율 의미 없다, 이딴 개소리하고 있고 국가의 위기 상황 앞에 대처할 방도가 없다.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에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K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정부 덕으로 돌렸다. 이딴 가짜뉴스를 퍼뜨리던 쓰레기 언론사들이 있었죠. 진짜 이 기레기들은
좀 쳐맞아야 될 것 같아요. 기레기들의 이 가짜뉴스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공을 위대한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혹자들은 쇼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쇼통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근데 윤석열은 그 쇼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덜 떨어진 거 티내지 말고 쇼라도 좀 잘하라고요. 아예 쇼를 안 했다면 또 몰라. 어떻게든 그냥 술 처먹고 놀러 댕기는 이미지에서 이제 일 좀 하는 이미지로 바꿔보려고 쇼했다가 그 보여주기 쇼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게 윤석열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실에서 설정샷이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질 않나. 원내대표라는 인간은 이런 대통령의 쇼질에 뭐라고 했더라. 귀엽게 봐주면 된다라고 했나? 진짜 단체로 이것들이 쳐돌았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메시지죠. 귀엽게 봐달라니 좀 장난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이 담긴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참 조금 지가 불편한 질문 들어왔다고 기자에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신경질을 내는 대통령,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덜 떨어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입니다. 대선 때 2번 찍으신 분들 대선 토론회 때나 선거 유세 때 그렇게 똥이라고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정말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 마냥 기어코이 덜 떨어진 인간 2번을 찍었어요. 이미 찍은 거 어쩌겠습니까? 끌어내릴 거 아니라면 정신 차리라고 계속 때려주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부끄러운 대통령이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할 테니까요. 이건 2번 찍은 분들 나몰라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덜 떨어진 인간 뽑은 여러분들의 책임도 큽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때려야 돼요. 바른 소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남은 4년 10개월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정말 탄핵될까봐 걱정이 돼요. 탄핵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저도 기분이야 좋겠죠. 근데 그 국정의 혼란을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번 겪었잖아요. 그 혼란스러움을. 탄핵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는 무조건 탄핵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꼴 보면 지가 사고 쳐서 끌려 내려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결론. 말끝마다 국민 하지만 실상을 국민을 더럽게 우습게 보는 저 덜 떨어진 대통령에게 국민 무서운 줄 보여줘야 된다. 이상 에이스였습니다.